수라구사에서 로마까지 사도 바울의 로마 행야장을 따라 떠난 성지가 좋다. 로마의 대표적 신전이자 한때 교회로도 쓰였다는 이곳 판테온. 그래서인지 그 안에서 볼 수 있었던 성화와 조각상 모두 은혜로웠다고 하는데요. 로마의 오늘날을 잘 느끼게 해준 재래시장부터 판테온 유명 하몽 맛집, 그리고 트레비 분수까지 못다한 로마 속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로마 시내를 이렇게 드론을 통해서 보고 계신데요. 사실 로마는 이 2000여 년 전 로마 시대 이후 지금까지 고대 로마 제국에서 오늘날의 이탈리아 수도까지 계속해서 그 수도 기능을 해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 드론을 통해서 보시는 이 로마의 성벽을 보시는데 2000여 년 전, 천수백 년 전에 건설되었던 로마 성벽이 지금까지도 건재하게 남아있는 이유는 이 로마 성벽은 거의 19세기까지 이 로마를 방어할 수 있는 성벽으로서의 기능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부분이 무너지긴 했지만 대략 한 20여 킬로를 통해서 로마를 감쌌던 이 수도의 이 성벽, 그리고 이후에 이제 증축된 성벽까지 참 로마 성벽을 보면 2000여 년 로마 제국을 넘어볼 수 있는 중요한 장소가 되고요. 이 로마에도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그렇죠. 아침 일찍 재래시장 한번 가볼게요. 로마의 삶은 어떨까? 특히 이 로마의 대표적인 테르미니역 근처에 있는 이 재래시장은 로마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가격이 저렴하고 로마의 오늘날의 식생활 문화를 볼 수 있는, 사실 뭐 재래시장을 보는 것은 되게 즐겁습니다. 로마에도 이런 재래시장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에서 볼 수 없는 돼지고기. 그렇죠. 예, 특히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이 유럽 전체가 이 돼지고기를 굉장히 즐겨 먹는데 이스라엘에서 저에게는 이 족발까지 있어요. 아주 특별히 아주 관심이 있었던 곳이고, 뭐 굉장히 이 돼지고기 요리가 유명하고요. 또 이 소세지 유명하잖아요. 정말 먹음직스럽네요. 소세지, 삼겹살. 이 집은 돼지 전문. 어쨌든 세계의 이 재래시장을 가다라는 타이틀로 또 로마의 재래시장도 굉장히 유명하고, 어쨌든 뭐 고대로부터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는 이렇게 시장이 발달되어 있고요. 특히 로마는 뭐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수도로서의 기능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이 로마의 재래시장은 체리 나와 있고, 저쪽에는 야채, 채소, 과일이라면 요 라인은 완전 생선집. 그러니까 이 로마가 불과 20-30km 해안을 두고 있잖아요. 오스티아 항구라고. 그렇죠. 또 가깝기도 하고, 원래가 이탈리아가 삼면이 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거대한 반도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 해산물이 유명합니다. 오징어. 나블라 테니스. 예. 땡큐. 문어. 우와. 아침에 이 활기찬 로마 재래시장의 아침 시장 모습 보고 계시고요. 오늘 아침에 막 들어온 싱싱한 생선들이에요. 여행길에는 이렇게 시장에 둘러서, 또 요즘은 이제 에어비앤비라 해서 어느 정도 요리도 해 먹을 수 있는 작은 부엌이 갖춰져 있잖아요. 이 고등어, 그래서 식생활에 이 싱싱한 뭐를 사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렇게 오징어를 썰어서 뭐 이런 건 간단하게 데쳐 먹기도 하고, 특히 이제 우리 라면을 끓이면 거기에 새우가 이게 살아있는 거 보니까 오늘 아침에 막 잡아 들어온 것들이에요. 싱싱한 해산물, 저거 보시죠.
야, 그러니까 이 슈퍼도 좋지만 이렇게 재래시장 찾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재래시장은 그 나라의 현재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재래시장은 전 세계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야채, 과일, 생선, 고기, 그리고 이러한 향신료들. 예, 로마에도 이런 곳이 있어요. 네, 특히 견과류는 여행 중에 이렇게 간식거리로 이렇게 늘 먹을 수 있고 그런데 상점에 방글라데시 사람들 거의 How many Bangladesh in Roma? How many people? 6, 7 million. 6, 7 million Bangladesh? Not in total, half in half. 가장 많은 건 인도네시아고 차이나 그다음에 방글라데시가 3, 4번째인데 방글라데시 사람만 믿을 수가 없어요. 500만이라니. 아마 그래서 이 인디아 식당이 많은가 봐요. 인도죠. 네, 한국 사람들도 많죠. 자, 이제 시장을 빠져나와서 아주 그 로마하게도 유명한 장소가 있는데 바로 이 브루투스와 그 일당에 의해서 그 유명한 시저가 암살당한 원로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역사적이에요. 특히 이 시저가 아주 전권을 휘두르다가 친했던 블루투스에 로마 의해서 시대 전체가 사실은 유적지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곳은 그 유명한 율리우스 시저가 암살당한 원로원 터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원로원이 있던 터에서 바로 조금 남쪽에 콜로세움과 포로 로마노가 있고 바로 이 뒤쪽으로는 판테온이 있고 뭐 트레비셈이 있고 정말 지금 이곳이 로마의 심장부이면서 로마의 대역사의 전환점을 이루었던 율리우스 시저가 암살을 당한 바로 원로원 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그렇게 믿었고 신임했고 친구였던 그래서 이 시저가 죽으면서 브루투스 너마저라는 그 유명한 말을 남긴 역사에 대로마의 초창기에 이 대전환을 이루었던 시저의 암살 장소가 또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찾아간 곳은 바로 이제 걸어서 한 15분 거리에 그 유명한 판테온이 이렇게 있습니다. 판테온, 모든 신들을 위한 신전이란 뜻으로 사실 로마에서도 고대 로마 건축물 중에서 유일하게 거의 원형에 가깝게 남아있는 건축물이 판테온이죠. 특히 이 코리아. 이제, 저의 이 반가워요. 경력자, 제가 어디서? 못 받아도 우리 성지가 좋다 제작 아주 핵심 멤버. 자, 이 판테온은 이 기둥 하나 없이 어떻게 지름 43m 또 이 둠까지 높이 43m가 되는 이 거대한 건축물을 기둥 하나 없이 세웠을까? 사실 코로나 기간임에도 줄이 많네, 기네요. 이게 다 예약해서 온 건데, 다 예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세상에. 우리 강아지 너무 귀여워요. 아주 유심히 보고. 자, 드디어 그 역사적인 판테온을 들어갑니다. 이게 사실 뭐 신전이라고 하지만 신전. 7세기 카톨릭 로마에서 이게 교회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모든 신들을 위한 신전이라 들어갈 때 모자를 벗으라고. 그렇지만 주 7세기에는 이곳이 성당으로도 사용된 또 교회의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둠으로서는 가장 오래된 2000년 전의 둠입니다. 이 둠 판테온의 모습을 딴 게 이제 또 미국의 백악관도 그 앞에 모습은 이 판테온의 모습을 본땄다 할 정도로 고대 로마의 아주 대표적인 그러면서도 지금 보시다시피 가운데의 이 가운데에 기둥 하나 없이 이 거대한 이 건축물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실 로마 건축의 극치죠. 성 요셉과 네. 예수님. 이 성 요셉은 이 성지의 수호신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서 16세기에
이곳 대주교가 성지에 갔다가 이렇게 박스에 돼 있죠. 성지의 흙을 한 박스 가지고 와서 이곳에 놓으면서 이제 성지에 수오신 네. 성 요셉 그리고 예수님의 동상이 이렇게 특히 서 있습니다. 이 채플 예배당 한 곳은 이 요셉, 예수님 또 예수님의 그 가족 그러면서 성지의 아주 그 이미지 성화가 물씬 풍기는 아주 아름다운 예배당이기도 합니다. 이 둠을 돌아가면서 이제 다양한 그런 채플실과 둠이 있는데, 네, 이제 동방박사에 방문하는 모습. 예. 이 판테온 안에는 16세기 대화가 그렇죠. 라파엘로가 이렇게 무덤이 있습니다. 이 라파엘이 굉장히 여기 판테온을 좋아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혹시 죽게 되면 자기를 이곳 판테온 안에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했고, 후에 또 유언대로 그의 제자가 이렇게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 동상을 이곳에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네, 그만큼 이 라파엘로는 사실 중세 기독교 시대 때 가장 영향력 있는 화가로 유명하지요. 또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판테온 안에 묻혀달라 했을 때 그걸 묻어주었고, 근데 요거는 또 마가리타라고 하는 그 피자의 이름의 전승이 되었던 그 십자가에 달리신 또 하나 이 정면에 들어오면서 맞은편에 이렇게 예수님을 모신 이 판테온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선은 이 정면을 보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다음에 사도 바울, 그다음에 중앙 제단의 안쪽에 이렇게 아이콘으로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의 모습, 그다음에 특히 이쪽에 이제 또 이 아기 예수를 이렇게 보살피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상이 있습니다. 판테온 하게 되면 로마의 대신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 7세기에 이 교회로 이렇게 사용이 되면서 바로 고대에 가장 유명했던 로마의 건축물이 종교 시설로 전환된 최초의 바로 건물이 판테온입니다. 즉 판테온은 로마 시대 때 신전이면서도 이 초기 로마 시대 때 유명한 건축물이 교회로 된 최초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사실 또 그랬기 때문에 이 신전이라 하게 되면 기독교 사회에서 파괴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이것이 교회로 전환이 되면서 오히려 보호를 받게 되었고, 오늘날 이 로마에서 정말 가장 걸쭉한 로마 시대 때의 건축물을 이렇게 보고 감상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기도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은 신전이라고 알고 들어가지만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여느 성당과 같이 정말 아주 많은 은혜로운 성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이 판테온 둠 높이에서부터 바닥까지 43m. 네. 바닥에 구멍이 이렇게 뚫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비가 올 때 흘러 들어온 빗물이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는 건데, 천정을 보게 되면은 완벽하게 둠의 중앙이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가 오면 이게 빗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 안쪽으로 떨어진 빗물들이 이렇게 빠져나가게끔까지 디자인이 정말 됐네요. 완벽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로마를 찾게 되면 콜로세움과 포로 로마노에 이어서 이 판테온은 정말 그 건축 작품 하나로 로마 시대 때의 건축수를 엿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찾고 있지요. 네, 저렇게 둠이 열려져 있고 자연 채광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또 공기도 정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자, 이렇게 이제 판테온 방문을 마치고 나오면 이제 초기에 들어갈 때는 잘 몰랐지만 이 광장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금은 좀 줄이 한산해졌는데 굉장히 큰 줄이 늘 서 있는 곳인데, 안티카 살로메리아, 이게 아마 전통 이 고기를 잘라 샌드위치를 먹는 전통 샌드위치 같은데, 이렇게
그렇죠. 유럽의 가장 대표적인 이 돼지고기를 이제 이렇게 잘 건조시켜서 그걸 썰어서 치즈, 특히 돼지고기를 네. 이렇게 완전히 잘 숙성한 거를 슬라이스로 해서 결국은 유명한 샌드위치에 하몽집이에요. 네. 뭐 가격도 2.7유로 뭐 한 그렇죠. 3, 4천 원. 이 배낭 여행객을 위한 싼 저렴한 샌드위치에서부터 또 연인들이 분위기를 내는 아주 고급스러운 접식 식단까지 굉장히 아주 유명하고요. 자, 저는 이제 이 돼지고기를 썰어 놓은 샌드위치를 2개 시켰어요. 네. 가격도 저렴하지만 양도 원. 많아요. 저는 이거를 2번에 걸쳐서 먹을 정도로 바로 이렇게. 그만큼 저렴하면서도 아주 요긴한 식사. 우리가 판테온을 가게 되면 한 번쯤은 드셔볼 만한 메뉴가 바로 이 하몽 샌드위치집. 그리고 정말 이 안에도 수백 개의 하몽이 걸려 있을 정도로 제가 나중에 소개를 하겠지만 거의 500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아주 유명한 가문에 의해서 상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짜요. 특히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면 꼭 드셔볼 만한 음식이고요. 맛있어요. 정말 이 판테온 앞에 정말 유명한 집이네요. 요거 이제 치즈를 넣은 거고 또 하나 그거는 이제 빵에 고기를 이렇게 하몽을 썰어 놓기도 한 하고 건데 침 넘어갑니다. 어쨌든 이 고기 넣은 거는 조금 짜네요. 이 로마를 비롯한 전 유럽이 유명한 음식이기도 하면서 특히 정말 맛있어요. 로마의 이 판테온에서 먹어보는 하몽 샌드위치. 그러면서 이제 이 안쪽 깊숙이 들어오면 역사를 대단한 알 수 집입니다. 있는 곳이고요. 이 하몽을 직접 이 생산을 하는 집이기도 하고 또 유럽의 이제 아주 유명한 저는 이렇게 샌드위치 소스 그 내용이 이렇게 수십 가지인지는 여기서 알았고요. 마침 이제 신혼 부부 같아요. 연인이 와서 아주 그 가장 유명한 이 메뉴를 시켰는데 보시죠. 직접 이 재료를 이렇게 이 소세지를 또 하몽을 이렇게 이제 지층해 가면서 자기의 식성대로 하나씩 하는데 요거 보통 뭐 한 10가지를 이렇게 이쁘게 모양을 내면서 만들더라고요. 네. 아주 그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취향에 따라 만드는 이건 역시도 사실 예술입니다. 셰프예요, 셰프. 그리고 이제 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지름이 뭐 이렇게 15cm 이상 되는 거대한 소세지서부터 이렇게 다양한 아마 그래서 이 집이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름대로의 인기를 누리고 특히 이곳 이 판테온 자리에서만 이 일을 해왔다고 하니까요. 고기 다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직접 샌드위치로 먹는. 네. 야, 예술입니다. 예술이에요. 예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음료죠. 주스라든지 또는 이제 와인이라든지. 자, 보시죠. 아주 구석구석에 다양한 맛을 내는 이렇게 소세지들을 가지고 만드는데 이거를 뭐 한 거의 10분, 15분 이상 이 하나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양한 소세지. 이분이 사장입니다. 500년 역사 할아버지까지 대를 이어서 이 같은 자리에서 이 아주 유명한 샌드위치. 아마 그래서 이게 맛집이에요. 또 저도 이렇게 들어서 예. Congratulations. 딸리에레라고 하는 예. 자, 이것을 주문한 주인공을 만나러 가는데 네. 예, 이렇게 해서 아주 그 행복해 보여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커플을 통해서 한번 진짜 이 하몽집에서의 맛있는 특별 메뉴를 소개하게 됐고요. 자, 어쨌든 우리 판테온 그러면서 7세기 이후의 교회였었고 또 한번 들어가시게 되면 모든 신들을 위한 신전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에서부터 구원에 이르기까지 거의 아름다운 교회였다고 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되고요. 자, 이 판테온에서 또 걸어서 한 10여 분 정도만 가게 되면 그 유명한 트레비 분수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고요. 또 사실 코로나 기간이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이렇게 그래도 워낙 유명한 곳이니까 그래도 이곳은 끊이지 않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로마의 명물 트레비 분수는 단순히 물이 나오는 이 샘 분수가 아니고 보시죠. 정말 예술의 극치를 달하는 예술품들이 즐비한 곳입니다. 네, 사실 뭐 이곳에서 13km 떨어진 곳에서 수로로 물을 끌어온 마지막 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부터 많은 물을 이렇게 공급했지만 정말 바로코 양식의 아름다운 건축물이 지금까지 남아 있고 이 또 트레비 분수 하게 되면 이 동전을 던지면은 이제 다시 올 수 있고 2개를 던지면은 연인과 함께 올 수 있고 3개를 던지면은 이제 행운이 찾아온다는 아마 그래서 이제 유명하고 또 특히 로마의 휴일 그 영화에서 나온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풍부한 물과 또 건축 양식 그 다음에 생겨난 전승에 의해서 아주 그 명소 중에 하나고요. 로마 시내를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정말 2000년 전에 살아있는 현대의 그러한 유적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찾고 특히 이제 포로 로마노와 또 요 근처에 이 트라이아누스의 이 유명한 탑이 있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 높은 탑 위에 거대한 트라이아누스의 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황제가 자기의 전승에 대한 전쟁의 승리에 대한 스토리를 해놨는데 이 16, 17세기에 이 탑 맨 꼭대기에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이 동상이 있었는데 중세 때 트라이아누스의 동상을 없애고 베드로의 청동상이 우뚝 서 있습니다. 그냥 베드로가 황제를 대신 들어선 로마의 현실을 봅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여정을 따라서 드디어 로마를 보시면서 2000년 전 복음을 전했던 그 미약했던 기독교가 이 전 로마 제국을 이 기독교화하는 위대한 복음의 승리의 장소가 바로 로마잖아요. 네, 곳곳에 역대 이 황제 중에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이렇게 동상을 보시게 되고 역대 황제들이 곳곳에 남겨놓았던 그들의 건축물과 또 자신들의 동상과 그런 건축물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아직까지도 2000년 전 사도 바울 시대를 볼 수 있는 로마가 지금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로마 또 여기까지 마칩니다.